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 일본 정치가 또다시 해묵은 논쟁에 발목 잡힌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. 네, 그렇죠. 7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수십 년 된 그 소비세 문제가 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어요. 맞아요. 오늘은 이게 왜 지금 다시 불거졌는지, 그리고 이 논쟁이 일본에 던지는 의미는 무엇일지, 블룸버그 오피니언 기사를 통해서 좀 깊이 파헤쳐보겠습니다. 네, 이 소비세 문제, 이게 일본에서는 오네사탐이라 그런 귀몬, 그러니까 귀신의 문이라고 불릴 정도로 아주 다루기 까다로운 그런 정치적인 난제거든요. 귀신의 문이요? 네, 건드리면 좀 탈이 나기 쉽다 뭐 이런 의미인데 어쩌면 이 반복되는 논쟁 자체가 일본 경제의 발목을 잡는 진짜 귀신일지도 모르겠다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. 아, 그거 흥미로운 관점이네요. 그럼 먼저 기본적인 정보부터 좀 짚어볼까요? 이 소비세 언제 도입됐고 지금은 어떤 상황인가요? 이게 1989년에 처음 도입됐고요. 몇 차례 인상을 거쳐서 지금은 기본 10% 세율입니다. 10%요? 네, 물론 이제 식료품이나 뭐 신문 구독료 같은 일부 품목에는 8% 경감 세율이 적용되고요. 아하. 근데 이게 일본 정부 전체 세수의 30% 이상을 차지하니까요. 재정적으로는 정말 중요한 세금이죠. 30% 이상이면 정말 크네요. 그런데 이 귀신의 문이라는 별명까지 붙을 정도로 정치적으로 민감한 이유는 뭘까요? 그냥 세금 문제라서 그런 건 아닐 것 같은데요? 아, 맞습니다. 이게 과거의 소비세 인상 문제 때문에 내각이 무너지기도 했고요. 아, 진짜요? 네. 그리고 경기 침체의 뭐 주범으로 몰린 그런 역사도 있습니다. 아베 신조 전 총리 시절에도 이게 내내 좀 부담이었고. 그랬군요. 심지어는 그 야당이었던 구민주당이 이 문제 때문에 분열하면서 결국 현재 자민당의 장기 집권의 길을 터줬다. 뭐 이런 분석까지 나올 정도니까요. 와, 그만큼 정치적 파괴력이 큰 이슈라는 거죠. 그렇군요. 근데 지금 총리가 이시바 시게루 총리잖아요. 네. 소수당 연립 정권이고 7월 참여원 선거가 정말 코앞이니까 야당으로서는 이걸 공격하기 딱 좋은 소재겠네요. 그렇죠. 게다가 요즘 일본 물가가 특히 그 쌀값이 엄청 올랐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. 맞아요. 저도 들었어요. 그래서 국민들 불만도 꽤 높다고 하고요.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70%가 넘는 국민이 소비세 인하 또는 폐지를 원한다. 이런 결과도 나왔습니다. 70%나요? 와. 네.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 속에서 야당은 물론이고 심지어 여당 내에서 이시바 총리 경쟁자까지 소비세 인하 카드를 꺼내 들고 있는 거죠. 여당 내에서도요? 네. 근데 정말 재미있는 건 야당 대표인 노다 요시히코 의원 있잖아요. 네, 알죠. 이분이 2012년에 총리였을 때 소비세를 10%로 올리는 법안을 통과시킨 장본인이거든요. 아, 맞다. 그랬었죠. 그런데 지금은 또 임시 인하를 주장하고 있다는 거죠. 참 아이러니하죠. 이야, 정말 아이러니하네요. 정치적 입장이 상황에 따라 저렇게 바뀔 수도 있다니. 근데 이시바 총리는 인하에 반대하고 있는 거죠. 재정 문제를 이유로 든다고요. 네, 맞습니다. 이시바 총리는 일본 재정 상황이 그리스보다 나쁘다 뭐 이렇게까지 말하면서 국채 금리 상승을 부르기도 했었고요. 그리스보다 나쁘다고요? 네, 그만큼 심각하다는 건데 늘어나는 국방비 또 고령화 때문에 사회보장 비용도 계속 증가하니까 세금을 깎아줄 여력이 없다. 이게 그의 입장입니다. 그렇군요. 그럼 오늘 저희가 참고하는 그 블룸버그 기사의 저자 기어 로이디는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? 로이드는 지금 벌어지는 이 소비세 인하 논쟁을 좀 강하게 비판합니다. 무책임하고 매우 비진지적이다.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어요. 무책임하고 비진지적이다. 네. 일본이 오랫동안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나려고 인플레이션 유도하려고 얼마나 애썼냐는 거죠. 근데 이제 겨우 물가가 좀 오르기 시작했는데 여기서 다시 디플레이션을 부추길 수 있는 세금 인하 논의를 하는 건 현명하지 않다는 겁니다. 하긴 그러네요. 오히려 이런 해묵은 논쟁에 매달리느라 정작 필요한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이라든지 뭐 비전 같은 걸 찾는 일을 놓치고 있다.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. 듣고 보니 일리가 있네요. 소비세 자체에 대한 평가도 좀 엇갈리는 것 같아요. 맞아요. 저소득층에게 부담이 큰 역진세다. 그래서 경제에 해를 끼친다. 이런 비판도 있고 네, 그런 비판이 있죠. 반면에 세금 회피가 어렵고 징수가 쉬우면서 또 국제적으로 보면 세율이 그렇게 높은 편도 아니다. 이런 옹호론도 있고요. 그렇죠. 그런 장점들도 분명히 있습니다. 하지만 로이디의 핵심 주장은 이런 찬반 논쟁 그 자체보다도요. 이 귀신의 문을 자꾸 여는 행위가 문제라는 거예요. 아, 논쟁 자체가 문제다. 네, 이게 일본 경제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을 가로막고 있다는 거죠. 재정 건전성 문제도 심각하고 뭐 관세 문제나 AI 수출 위협 같은 다른 중요한 현안들도 산적해 있는데 말이죠. 결국 이 기사는 이 반복되는 소비세 논쟁이
더 중요하고 시급한 경제적 과제들로부터 사람들의 관심을 돌리게 만드는 약간 소모적인 정치 게임에 가깝다? 이렇게 보는 거군요. 네, 정확합니다. 포퓰리즘적인 세금 인하 유혹에서 좀 벗어나서 아베노믹스 이후에 활력을 잃은 일본 경제의 어떤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할 그런 창의적인 해법을 찾는 게 시급하다. 이런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거죠. 네, 오늘 이야기는 정말 일본 정치의 어떤 고질적인 단면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좀 씁쓸하기도 하네요. 그렇죠.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. 이 자료의 분석처럼 소비세 논쟁이 정말로 소모적인 귀신의 문이라면 일본은 이 문을 계속 두드리는 대신 어떤 길을 찾아야 할까요? 미래 사회의 비용을 감당하기 위한 다른 현실적인 재정 해법이나 혁신적인 경제 정책은 무엇이 있을지 한번 같이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